용의자로 보이는 방문자들 중에는 여성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무리지어 방문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남녀로 구성된 이들은 모임이나 친목관계이며 카센터 여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직접 만나 따져야 할 일이 생겼고 이 와중에 극단적인 사건으로 전개되었을 것이다. 범행 대상이 카센터 여주인만 국한되지 않고 그녀의 자녀와 농기계상 여주인까지 포함된 건 역시 계획된 범행이 아닌 가능성을 뒷받침해준다.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서는 방문자들이 서천지리를 잘 아는 서천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방문자 전원이 작은 시골 마을 같은 동네 사람들이라면 이 사건으로 떠들썩한 범행 당일 늦은 저녁까지 귀가하지 않은 가족이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쉽게 소문이 돌았을 것이다. 다수를 대상으로 지역 수사에 한정하다 보니 용의자 추적이 늦어지는 것은 아닐까? 방문자들과 함께 외출을 하기 전 카센터 여주인은 농기계상 여주인을 불러냈다. 농기계상 아들의 증언에 의하면 전화를 끊은 어머니가 카센터 여주인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외출 준비를 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통화 당시 어머니는 예 라는 대답만 할 뿐 어느 병원이지 많이 다쳤는지 등의 보통 되물어 봐야 하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실제 카센터 여주인의 남편은 당시 교통사고 사실이 없었으며 범행 시각 낚시터에서 친구와 낚시를 하고 있었다. 바로 옆집에서 장사하는 친한 사람에게 금방 들켜버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을까? 거짓말을 만든 사람은 용의자 중 한 명이 여주인을 데리고 외출하기 위한 거짓말로 보이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농기계상 여주인의 행동도 의문점이 있다. 예라고만 했다는 것은 옆에 있던 아들에게 통화 내용을 숨기고 싶었으며 늦은 시간 어쩔 수 없이 외출할 이유를 만들기 위해 교통사고라는 것을 지어냈을 수 있다. 이는 방문자들이 자신의 가족이 알기를 원하지 않으며 카센터 여주인과 방문자를 만나 해결해야 할 일이 있지 않았을까 예상된다. 카센터 여주인의 시신이 발견된 직후 시내 우편함에서 용의자의 편지가 발견되었다. 내용 중 두 여자 사이에서 사랑을 한 저의 잘못이라고 쓰여 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치정에 대한 신빙성은 낮으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거짓말이라고 해석한다. 이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와 다수의 용의자가 존재한다. 돈에 대한 문제보다는 원한에 의한, 즉 치정에 의한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다. 카센터 여주인은 평소 행실이 올바르고 교회 집 말고는 다니는 곳이 없었다고 했다. 그리고 10년 만에 가진 쌍둥이 남매로 인해 매우 가정적이었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편의 증언인데 남편은 주변에 의심할 만한 사람을 특정하지 못했다. 남편은 여주인이 살해당하기 전 잦은 다툼이 있었다. 그래서 사건 초기 범행 시각 낚시터에 있던 남편이 청부살인 의심까지 있었다. 치정에 의심될 만한 A라는 남성은 카센터 여주인과 서로 호감을 가진 것이 아닌 일방적인 연정이었으며 이 행동으로 인해 남편과 자주 싸웠을 것이다. 이 둘 사이에 대해서 방문자들이 여주인에게 따져 물었고 직접 3자 대면 또는 A씨 관계인을 만나자는 등의 이야기로 외출을 유도했을 가능성이 높다. 보통 치정관계의 경우 따지러 오는 쪽에서 지인을 다수 동반하여 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것은 추측성 시나리오일 뿐이다. 위에서 언급하다시피 치정에 관한 사건임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몽타주의 용의자는 중년 여성 1명과 체격이 좋은 중년 남성 2이다. 카센터 여주인과 평소 친분이 있고 방문자들을 통제하는 이는 이 여성 용의자로 보인다. 농기계상에 전화를 걸려다 잘못 걸었을 때 옆에서 끊으라고 했던 사람이 여성의 목소리였고 농기계상 아들이 밖으로 나갔을 때 남자 방문자들이
간판 불을 끄고 있었다고 하였다. 이에 안에서 계속 대화를 나눈 건 이 여성 용의자로 보인다. 두 번째 남성 몽타주 속 용의자는 1편에서 전직 형사로 추리했던 인물인데 살인과 방화에 직접 가담했을 가능성이 크고 카센터 여주인을 한 번에 살해하고 어린 그녀의 자녀까지 살해, 카센터까지 방화한 것으로 짐작. 평소 카센터 여주인과 안면은 있었으나 친분은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버클은 왜 떨어져 있었을까? 전문가들은 방화의 경우 바닥까지 심하게 타는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 농기계상 여주인과 몸싸움 중 벨트를 풀어 교사하는 과정에서 버클이 떨어졌고 버클을 불과 함께 태워 증거를 인멸하려 했으나 실패한 것은 아닐까? 방화의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보험금 수령을 위한 금전적 요인과 증거인멸이다. 서천 사건의 경우 증거인멸로 보이는데 경찰의 수사에 의하면 타버린 매출장부로 인해 매출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세금 납부 내역만으로도 어느 정도 매출이 일어났으며 금전적 요인에 의한 사건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혹시 타버린 장부의 방문자 중 일부에 인적사항이 있지 않았을까? 남편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혹시 여주인만 아는 단골 손님 중 범인이 있지는 않을까? 1편에서 말했듯이 이들이 사건을 함구하는 이유는 종교적인 신념이 아닐까? 추측되는데 교회 내 만들어진 교리 모임에 특화된 관계는 아닐까? 카센터 여주인은 죽어야 마땅하고 그 자식들까지 벌을 받아야 하며 불을 질러 잿더미로 만들 만큼 너는 죄가 많다라는 식의 비뚤어진 종교적 신념이 작용하지는 않았을까?